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일본 대표팀과 바레인 대표팀 간의 2023 AFC 아시안컵 16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이 상대한 바레인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86위 자리에 위치한 17위 일본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한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일본 대표팀은 이번 대회 D조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표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라크 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2승 1패로 조 2위를 기록했고, 바레인 대표팀은 이번 대회 E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패배하면서 대회를 시작했지만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차지, 양팀 모두 이번 대회 성적은 2승 1패로 지금까지는 완전히 동일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만나게 되었고, 어쨌든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 사지메 감독은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 이타쿠라고, 엔도 와타루, 우에다 아야세, 도안 리츠, 나카무라 케이토, 마이쿠마 세이야, 하타테레오, 나카야마 유타, 쿠보 타케우사, 도미야스 타케히로 선수까지 조별라운드 3차전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경기에 나섰던 라인업을 거의 동일하게 가동시키면서 이라크전 충격적 패배를 당했던 라인업의 선수들이 대부분 제외가 되었고, 일본의 또 한 명의 에이스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마침내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드디어 부상에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 대표팀 역시 우리 대표팀과 만났을 때와 거의 유사한 라인업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풀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원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 보니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펼쳤고, 전반전 기본적인 볼 점유율 수치가 62대 38, 슈팅 숫자는 7대2로 꽤나 차이가 벌어지는 일본 대표팀에게 상당히 무게추가 기우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생각 이상으로 바레인 대표팀의 골문을 노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바레인의 위협적인 역습에 한 번씩 위험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전반전 10분 비록 옵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지만 바레인 대표팀에게 1대1 찬스를 내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일본 진영에서 발생했고, 바레인 대표팀의 알리 마단 선수에게는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유효 슈팅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그간 부진했던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선방으로 일본 대표팀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시도한 강력한 헤더 슈팅만이 전반전 초중반까지의 유일한 유효 슈팅으로 기록되면서 기본적인 포지셔닝과 볼 컨트롤, 압박 등 전반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만 삼키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마침내 전반전 31분 마이쿠마 선수의 정말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은 뒤 이를 침투해오던 도안 리츠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일본 대표팀은 그렇게 완벽한 경기 내용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득점으로 리드를 잡는 데 성공하면서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은 후반전 4분 만에 바레인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에 의한 쿠보 타케우사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리드를 잡았고,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의 추가골이 터졌지만 이것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는 등 후반전 초반 흐름은 완전히 일본 대표팀에게 넘어가면서 경기를 굳혀갔는데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오늘도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정말 치명적인 실책에 의한 우에다 아야세 선수의 자책골이 터지면서 쉽게 가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고, 일본으로서는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는 불안한 수비와 골키퍼 문제가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불과 7분 뒤인 71분 자책골을 넣으며 실책을 범했던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자신의 실수를 만회했고, 20분 남기고 3대1이라는 스코어는 일본 대표팀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는데요. 결국 두 골 차의 여유를 가지고 남은 경기를 펼친 일본은 여유롭게 3대1로 승리를 굳힐 수 있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AFC 아시안컵 8강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일본 대표팀과 바레인 대표팀 간의 아시안컵 16강전 경기에 대한 아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레인은 하프타임까지 버틸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역습을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두 골을 허용한 것은 바레인에게 사형 선고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도안 리츠의 득점, 그의 아름다운 킥은 일본이 바레인을 리드하게 만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은 1대0으로 앞설 자격이 있다. 바레인은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하프타임에 그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이 일본을 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일본이 승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전반전은 일본이 앞섰다. 바레인이 공격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 일본은 이타쿠라고와 도미야스 타케히로의 짝이 전체적으로 차분함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탄탄했다. 바레인에게는 큰 후반전이 필요하고 일본은 경기를 끝내기 위해 두 번째 골을 노리고 있다. 지루한 전반전이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더 나은 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내용에 따르면 두 팀 중 어느 팀도 이란보다 뛰어나지 않다. 후반전에는 더 나은 축구를 기대한다. 그리고 아마도 두 골 정도는 더 나올 것 같다. 현재 바레인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일본 대표팀을 보면 대표팀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일본은 바레인의 수비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다.
일본은 쿠보가 49분에 2대0 리드를 만들었을 때 매우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일본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의 긴장된 순간들의 연속은 이상한 자책골로 이어져 바레인이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수비수와 골키퍼의 나쁜 실수로 바레인이 일본에게 2대1 골을 안겨주었다. 골키퍼가 멍청한 행동을 하는 일본의 또 다른 게임이다. 좋은 팀으로 그런 골키퍼를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는 일본의 원활하다. 자책골로 4경기 5실점. 만약 일본이 자이온 골키퍼를 데리고 아시안컵을 우승한다면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도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등 많은 아시아 축구 팬들이 일본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 그렇게 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실체를 범한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일본으로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사고가 터진 것은 아니었지만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지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일본으로서는 바레인이 약체팀이기에 망정이지 강팀을 상대로 스즈키 골키퍼의 불안한 폼이 이어진다면 향후 경기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